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고 한 10년 동안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기를 겪고 취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탄핵을 되는 과정, 그것도 쭉 취재를 하면서 또 방송에서도 평론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 또 그 전에 노무현 정부 YS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제가 뭐 청와대를 취재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습니다. 정치적 사건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격동기를 겪으면서 봤는데, 지금 상당히 엄중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죠.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또 정책실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다지 큰 쟁점으로 부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 신문들은 오늘도 뭐 새로운 의혹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매체들까지 뭐 송철호 청와대 방문 결과를 송병기가 메모했고 거기서 뭐 임동호가 자리를 요구한 기록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인지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일간지에서는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보니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죠. 공영방송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은 뭐 국민들께서 이 신문을 봐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주로 방송 영상 매체에서 많이 정보를 얻죠. 그 중에서도 그 시사 프로그램 하는 종편도 있지만은 공영방송 뉴스도 또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이 문제를. KBS는 메인 뉴스에서 거의 뭐 이 울산시장 선거 문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보다 못한 KBS 공영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공영노조가 성명을 내서 의혹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증거를 적극 부도하라. 그러면서 KBS 쪽에 공영노조가 욕을 했습니다. MBC도 뉴스데스크가 메인 뉴스인데 일주일 동안 울산시장 선거 관련 기사는 단 한 꼭지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역할을 해야죠. 야당이 역할을 해서 계속 이슈화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본인 총선이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말지 선거법을 저지하고 또 공수처법을 저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느라 국회에서 농청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이 떨어져 버린, 이 중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동력이 떨어져 버린, 이 지금 뭐 진상 규명을 위한 TF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TF만 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한국당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 미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송국근의 혼술이 이것을 엄중한 사태로 보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청와대가 딱딱딱 개입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죠. 오늘 보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출마 권유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2017년 10월이면은 그때 청와대가 이 첩보 문건을 그 송병기 부시장에게 받아서, 지금 부시장 받아서 이것을 가공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이 송병기와 송철호, 또 송철호 시장, 그리고 정모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이 부분은 좀 나왔었죠. 청와대 인근에서 이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장모 서림 행정관을 만나서 선거 공약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그날 오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들어가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 이틀 뒤에 10월 13일에 송병기의 업무일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출마 요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송철호 그 시장에게 시장 되기 전에 그 총선에 한번 나가라 이렇게 뭐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표 때 총선에 나가라 했는데 그때 또 8번째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좀 뭐 직접 말하기 뭐 하니까는 비서실장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출마를 권유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권유를 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은 이 당내 경쟁 상대를 정리를 했죠.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말은 좀 바꾸고 있지만은 뭐 오사카 총영사 자리, 또 뭐 공기업 사장 자리, 이런 상황에서 또 임동호 씨가 그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 당시 조국 민정수석, 또 한병도 정무수석 다 만나고 임종수 비서실장까지 만났다. 통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보 매수가 시도가 된 거죠. 후보 매수. 이 선거 때 간혹 일어나는데 상당히 이 재질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선 상대, 그러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한국당 소속에 대한 하명 수사가 들어가죠.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송병기를 통해서 이 첩보, 비첩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경찰에 내려보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약, 교육발전비서관실을 활용을 하죠. 장모 선임행정관을 만납니다. 송철호, 송병기, 정모 씨가 만나는데 장모 선임행정관은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당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본인이 이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에 등록할 송철호와 만났다는 그 자체부터 부적절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내용이 오늘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울산에 짓는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 이 공약으로 내세우자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울산에 처음에는 대형 병원을 생각했던 게 산업재해가 많죠. 울산이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산재모병원, 어머니 묻자 써서 산재모병원을 추진을 하자. 이것이 김기현의 공약이었습니다. 한국당의 김기현 후보의 공약인데 이 장모 선임 행정관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산재모병원 대신에 공공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산재 전문병원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울산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기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은 예타면제 사업에서 선거일 16일 전에 예타면제 사업에서 탈락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공공병원, 이것이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공공병원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하면서 또 외곽으로도 많이 도웁니다. 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그 울산에 시장 선거 때 울산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송철호 당선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뭐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 김원경 환경부 장관을 또 울산에 보내서 방구대 암카카 여기 시찰을 하면서 김기현 시장 쪽에서는 알리지도 않고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또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기 상당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상당히 민감한 건 있는데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거나 실정법에 위반한 거는 탄핵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세 가지 저는 이 내관이 있다고 보는데 탄핵론으로 번질 수 있는 하나는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출마를 권유했다. 단순히 그냥 뭐 한번 형도 뭐 출마 한번 해보지 또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다면은 오히려 뭔가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비서실장에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도와주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송철호 씨와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통화도 하고 민정수석이 만나고 정무수석이 만나고 뭐 비서관 어떤 정책 담당하는 비서관도 만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뭐 하명수사까지 이것과 더 연결된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청와대와 선거 공약까지 작성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위반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국회에 탄핵 의결을 당했는데 그때 이유가 단순히 말로 기자간담회에서 말로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로 탄핵 의결을 당했습니다. 선거 개입 위반을 그 조항을 위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은 지시로 받아들였겠죠. 지원하라. 저기 출마를 좀 권유해라. 그러면 비서실장이 출마하세요 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후보 매수 의혹이죠. 뭐 오사카 총영사 또 무슨 발전 공공발전 공기업이죠. 공기업 사장 이런 것을 놓고 흥정이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의혹인데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 제공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뭐 후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뒷거래를 하면서 후보 매수를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무슨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을지언정 비서실장을 통해서 출마를 권유했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이렇게 하명이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하명수사입니다. 하명수사. 이 울산에 특별히 송기현 시장을 겨냥을 해서 타깃으로 한 수사를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든가 아니면은 이 능지시 이 수사 그 전국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또 관심을 표명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죠. 자,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사를 계속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고 또 정치권 차원에서도 진실을 밝혀야 되고 언론도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물론 그 헌재에서는 기각됐지만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 이 말씀만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